아침 일라디오. 지난 주말에 가장 바빴던 사람들이 있었다네요. 4년 뒤 월드컵을 더 기대하게 만든 몇몇 선수들, 방송사마다 시간을 쪼개서 인터뷰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가나전에서 연속으로 헤더골을 넣은 조규성 선수의 인터뷰가 참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경기를 뛸 기회도 별로 없었고요. 주목을 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부족함이 많고 아무것도 없는 선수여서 뭐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기억하는 조규성 선수, 누구보다 연습을 많이 한 것으로 유명했다죠. 부족함을 알고 늘 노력했었기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결국 월드컵 무대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12월, 취업준비생이나 수능 성적 통지표를 받은 수험생들 모두 앞날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을 시기인데요. 젊은 선수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성공담이 청년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속담 퀴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속담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12월이면요.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공개가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는 과이불개였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논어의 위령공편에 처음 등장한 말이라고 하네요. 자, 이 과이불개 추천 이유로는 올 한 해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의 언행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일도 드물었고요. 또한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도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속담 퀴즈는 이 사자성어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만 탓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바로 드립니다. 제 얼굴 더러운 줄 모르고 이것만 나무란다. 제 얼굴 더러운 줄 모르고 이것만 나무란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비누, 2번 거울. 자신의 얼굴이 더러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게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탓한다는 뜻인데요. 제 얼굴 더러운 줄 모르고 이것만 나무란다. 1번 비누, 2번 거울. 과연 뭘까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구수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달고 풍미도 좋아서 인기가 많은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을 이전에는 1월이 지나야지 이제 시장에서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개발한 새로운 품종들 12월부터 출하가 가능해서 농가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은 일반 감귤나무와 오렌지나무를 교잡해서 만든 망감류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망감류는 대부분 수확 시기가 1월에서 3월 사이로 일반 감귤보다 늦기 때문에 연말에 시장에서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윈터프린스와 미니향은 12월 초부터 출하되는 장점이 있어 농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윈터프린스는 일반 감귤처럼 가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부드러우면서 껍질도 잘 벗겨지는 장점이 있고 네.
관리도 쉽고 생육이 좋으면서 다른 감귤 품종보다 1년 정도 빨리 수확도 가능해 농가에서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니향은 골프공 크기로 작은 과일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인데요. 당도가 15브릭스로 높고 노지에서도 재배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이 품종들은 제주도에 있는 묘목업체를 통해 활발히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날씨가 이제 좀 많이 추워지는데요.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 만나볼까요? 이번 주는 오늘과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등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요. 수요일에는 충청권과 전라권에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내일은 아침 영하 5도에서 5도, 낮 기온은 2 내지 13도로 지난주와 비슷하겠으나 수요일부터는 찬 대륙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와 축산 농가에서는 기온 저하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불 등의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작업 그리고 농사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네. 2023년에 사용할 벽씨를 지역 수매 품종과 품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벼 보급종 종자 시도 단위 신청 기간이 올해 12월 20일까지입니다. 해당되는 지역에 공급되는 품종과 품종 특성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급종 외에 특수미 품종이나 새로 개발된 품종의 재배를 원하시는 농가에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가 채종 종자나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할 농가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활력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받으신 후에 종자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등습기 잦은 강으로 인하여 수발화 피해가 발생한 필재 종자는 꼭 종자 발화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한번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는데요. 밀, 보리, 마늘, 양파 등의 안전한 겨울 나기를 위한 관리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밀보리 등의 맹류는 습해에 매우 약한 작물이기 때문에 네. 배수로 정비를 통한 물 빠짐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습해를 받게 되면 겨울을 하는 동안에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약해져 얼어 죽거나 말라 죽게 되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를 통해 서리발 피해나 습해를 막아줘야 합니다. 배수로는 논의 끝머리 좌우로 내고 서로 연결해서 배수구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는 토양이 건조하면 양분 흡수가 저해되고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뜻한 날 오전에 물을 줘서 태양열에 의한 지온 상승을 유도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 마늘은 땅이 완전히 얼기 전에 비닐을 덮어주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해 주셔야 합니다. 겨울철에 느타리버섯 관리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네, 겨울철에 느타리버섯 재배사의 온도는 항상 10 내지 16도 수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외부 온도가 낮을 경우 배지와 실내 온도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버섯 재배사의 실내와 균상의 습도는 항상 85% 내외로 유지해줘야 하는데요. 주의할 상황은 물주기 작업 후에 수분이 버섯에 오랫동안 정체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항시 순환될 수 있도록 환기 관리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요. 내부 온도차가 큰 겨울철에는 낮 시간을 이용해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온도차로 인한 유리수 발생은 세균성 갈변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겨울철에 시설 채소 농가에서는 강추위라든지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도 잘 해야겠죠? 네. 지역별로 기후 조건에 맞는 품목과 작기를 잘 지켜주셔야 하고요. 작물 생육기계별로 최저 생육 온도를 확보하고 보온 시설에 대한 보안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하우스밴드는 팽팽하게 당겨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온도계나 차광막은 걷어두거나 비닐을 더 씌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강지주도 설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단동하우스 지붕 위와 하우스 동간, 연동하우스 구부러진 부위 등에 눈을 수시로 제거해 주셔야 무너지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겨울철 강추위에 대비를 해야 할 축사 관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한우와 젖소는 겨울철에 체온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알곡 혼합 사료 주는 양을 10 내지 20% 정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석회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품질 좋은 풀사료를 선택하여 먹여주셔야 하고요. 물은 20도씨 내외 온도로 급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과 추위가 예보되면 방안 커튼을 내리고 축사 틈새를 철저히 막아서 가축의 체감 온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축사 내 유해가스 배출과 습도 조절을 위한 환기는 되도록 바깥 온도가 높은 정오 무렵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은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축사 주변 차단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돼지나 닭은 자주 관찰하여 가축 전염병 질병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특히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겨울철에는 가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당이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다고요?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는 해임 건의안이 어제 오전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3명 중 182명이 찬성을 했고 한 명의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이번 해임 건의안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역대 8번째 해임 건의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은 2번째 해임 건의안인데요.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표결에 앞서서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합의해놓고 이를 시작도 전에 해임안부터 처리하는 건 합의 파기이자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자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들이 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은 애초에 국정조사를 막고 싶어한 여권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며 해임안을 거부하면 탄핵소추도 예고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어제 이 국회 해임 건의안 공식 통보가 아직 오진 않았다면서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예산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난 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었었는데요. 이미 법정 시한은 넘겼고 또 정기국회 회기도 끝났습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을 다시 여야 협상 데드라인으로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내년도 예산안 및 새 예산 부수 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합니다. 예.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이 종합부동산세, 또 지역산업상품권, 행정안전부 경찰국, 임대주택 예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주요 쟁점에서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임 건의안이 처리되면서 여야의 교착 국면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전망인데요. 그러다 보니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산안 관련 협상을 또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구 원내대표는 고유가 고금리 특수로 이익을 얻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감세가 지금 왜 그렇게 시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이 이득을 보면 이 법인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이득이 배당되고 또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공식 출범을 했군요.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모여 그 유가족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참사 희생자 158명 중 97명의 유가족들이 뜻을 모았는데요. 이들은 정부의 참사 책임을 묻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며 특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그 이상민 장관 해임한 가결 소식에 당연하다라면서 또 신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희생자 유가족들의 연락처를 공유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또 정부의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 마련도 요구를 했습니다. 한편 협의회는 참사 49일째인 오는 16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를 위로하는 시민 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한번 소환을 했다고요? 네, 이태원 압사 참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얼마 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소환 조사였는데요. 기존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이 새로 드러난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도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임재 경찰서장은 참사 당일 11시 5분쯤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상황 보고서에는 10시 20분 전후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또한 특수본은 이틀 전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송모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영장 재신청을 앞둔 절차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도 추진 중인데요. 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의 잘못이 아닌 이 현장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된 결과라는 이른바 공동전범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윗선 수사는 또 시도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 특수본 수사에 대한 유족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4,319명이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보면 7,700여 명 늘었는데요. 일주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5일부터 일주일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정체됐던 유행세가 이 소폭 증가하며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구체적인 시점은 신규 확진자 수, 위중증 사망자 발생 추세, 또 방역 대응 역량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다가 위중증 환자도 440명으로 계속 400명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어제 발표된 사망자도 40명으로 40에서 60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 12세 이상 청소년도 오늘부터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이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1차, 2차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이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청소년은 이 화이자 2가를 맞거나 리보핵산 백신 성분의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었다면 유전자 제조합 백신인 노바백스로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마지막 접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청소년들이 많고 또 2가 백신의 안정성이 이 청소년과 성인에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 접종 연령 하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원자력발전소 한빛 4호기 가동을 재개했습니까? 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 원자력본부는 어제 새벽 3시 40분쯤 한빛 4호기가 발전을 재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빛 4호기는 점차 출력을 높여나가다가 오는 15일 100% 출력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 한빛 4호기가 가동을 멈췄던 이유는 2017년 5월부터 실시한 이 경납 건물 정기 검사 도중에 이 콘크리트의 틈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외벽 철근이 23곳 노출되기도 했는데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후 보수 공사를 거쳐서 이 경납 건물의 구조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 이 시민단체들은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설계 기준만 놓고 안정성이 확인됐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자 명백한 기만이라고 비판하게 됐습니다. 네.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 1,500원대로 내려왔군요. 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593.82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루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리터당 1,60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6월 28일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휘발유값 하락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인데요. 올해 상반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 세계적 에너지 위기에 급등한 유가는 상승분 대부분 반납되고 거의 작년 수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 3월만 해도 이 배럴당 130달러대까지 유가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70달러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도 한때 리터당 2,000원을 돌파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경유 가격의 경우 아직 연초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기에 경유 가격이 더 빨리 올랐었는데 정작 하락기에는 좀 더디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회면으로 좀 가볼게요. 부부 소방관이 기민한 대응으로 대형 화재를 막았다고요? 네, 비번이던 소방관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고층에서 심야에 솟아오르는 연기를 목격하고 기민하게 대처해 큰 불이 될 뻔한 위기를 막았습니다. 서울 송파소방서 구조대 소속 이상윤 소방교는 지난 6일 0시 20분쯤 자택인 경기도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우연히 한 집에서 희미한 불꽃과 함께 피어오르는 연기를 발견을 했는데요. 네. 화재를 직감하고 즉각 119에 신고를 하는 한편 이 관리사무소에 대피방송을 요청한 뒤 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16층까지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해당 가정도 불이 난 걸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 이상윤 소방교는 불길이 위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윗세대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아내 정소리 소방교에게 이 불이 난 위치를 재확인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정소리 소방교는 주민들이 빨리 대피하도록 조치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상윤 소방교가 17층과 18층 세대를 다 대피시키고 나서야 아파트 내부 비상벨이 울렸고 다시 16층으로 돌아가자 안에는 이미 스프링클러도 터지고 난리가 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화전으로 이 불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집주인을 대피를 시키고요. 또 이후 금세 도착한 하남소방서와 함께 또 현장을 정리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상윤, 정소리 소방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네. 올해의 사자성어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투표하는데요. 2022년은 과이불개가 뽑혔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박현모 여주대 교수가 추천을 했는데요. 잘못이 드러나도 서로의 탓만하는 우리 지도층 인사들의 언행을 한마디로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은 이전 정부 탓, 또 야당은 대통령 탓이라며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12구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려는 정치가 안 나오고 있다며 또 지금의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네, 올해의 사자성어는 과이불개였습니다. 네. 자, 이번 월드컵 8강에서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새벽에는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그리고 브라질과 크로아티아가 맞붙었는데요. 메시는 웃고 네이마르는 울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는 메시 선수의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으로 베고르스트 선수가 만회골을 터뜨린 네덜란드를 2대1로 이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후반 추가 시간 이 네덜란드가 기발한 세트피스로 기적처럼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0분간의 혈투 끝에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그러나 승부차기의 승자는 바로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골키퍼 마르티네스 선수의 잇단 선방이 돋보였고요. 이 메시 선수는 승부차기도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4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브라질은 연장전에서 네이마르 선수가 크로아티아의 골문을 열었습니다만 이 크로아티아도 연장 후반 12분 이 페트코비치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렸는데요. 승부차기에서는 일본과의 16강전에서 3개를 막아낸 크로아티아 골키퍼 리바코비치 선수가 또 한 번 영웅이 됐습니다. 어제 치러진 또 다른 8강전에서는 이 모로코가 강호 포르투갈을 꺾고 아프리카 팀 사상 최초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벨기에와 스페인 등 유럽 강팀들을 차례로 꺾으며 돌풍을 일으킨 모로코는 전반이 끝나기 전 이 누사이리 선수가 엄청난 점프로 헤더골을 넣으며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는 후반에 교체 투입됐습니다만 결국 마지막 월드컵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빅매치로 관심을 받았던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8강전은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추아메니 선수의 벼락 같은 중거리골로 앞서간 프랑스는 잉글랜드 케인 선수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또 지루 선수가 헤더골을 터뜨리면서 다시 앞서갔고요. 잉글랜드는 후반 막판에 한 번 더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케인 선수의 슈팅이 골대 위로 벗어나면서 이 케인 선수는 땅을 치고 말았습니다. 네, 과연 지금 이번의 주인공인 모로코가 또 어디까지 갈지가 이번 월드컵에 또 큰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이번에는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연말인데 모임 좀 부지런히 잡고 계세요? 네, 물론 작년에 대비해서는 약속이 좀 있긴 한데 네. 요즘에는 조금 만나도 일찍 좀 헤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오랫동안 만나셨나 봐요. 네. 그래도 한 2차 이상은 가지 않았나 하긴 싶습니다. 요즘에 2차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1차에서 밥 먹고 9시에 노래방 가고 이런 거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이제 엔데믹 이후의 첫 연말인데 코로나 이전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네, 맞아요. 이제 고물가이기도 하고 불황으로 인해서 모임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이제 최근에 또 택시가 10시 이후에도 할증이 시작이 되면서 맞아요. 1차에서 끝내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연말 모임 특수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자영업자분들의 반응을 접할 수도 있었고요. 네. 그 한 신용데이터 조사기관의 신용카드 분석에 따르면 서울 시내의 외식업소 8만여 곳의 11월 야간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평균 6% 정도, 그리고 합정과 홍대와 같은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지역은 10% 이상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물론 이제 12월에 기말고사 기간임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그래도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건데요. 10%면 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 대목이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인데 그래서 외식보다는 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홈파티를 선호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집에서 좀 편안하게 즐기는 홈파티에 익숙해지기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간편식 밀키트를 많이 선보이고 또 다양한 요리뿐만 아니라 연말에 어울리는 술도 또 가정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등 또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물가가 너무 비싸서 네, 맞아요. 회식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모임을 해도요. 예전에 먹던 돈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지금 물가 상황이 돼서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집에서도 모임을 갖지 않나. 그리고 말씀하신 밀키트가 너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요리처럼 잘 나오기 깜짝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그런 저런 변화들이 또 이렇게 연말 모임을 또 바꿔가고 있는군요. 근데 이제 연말에 이제 모여서 먹는 메뉴에도 좀 변화가 있다는데 어쨌든 1차만 하고 집에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늘 먹자 이런 흥청망청 분위기 없어지고요. 그리고 메뉴 같은 것도 뭔가 좀 속이 편안한 메뉴를 좀 선호한다고요? 네, 이전과 같으면은 연말이나 회식이다 하면 일단 생각나는 게 삼겹살 가야죠. 맞아요. 고기류가 가장 많죠. 네. 네, 그래서 평소에 가던 식당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고급 식당을 연말 모임에서 정말 전형적인 통계에서 벗어나지 2차 않는 치킨 가야죠. 맞습니다. 3차 골뱅이 가야죠. 맞습니다. 이거 안 합니까 이제? 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고기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채식주의자들이 조금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국내에서는 채식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메뉴 때문에 연말 모임을 고민하는
네, 사람들도 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3년 전인 2019년도까지만 해도 채식주의자들을 향해서 이제 메뉴 선정하는데 유난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한다던가 네, 선입견을 가지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제 뭐 온라인에 사연을 올리는 등 좀 갈등이 있었어요. 뭐 모임에 가서 맨밥만 먹었다든지 이렇게 불편한 시선 때문에 내가 좀 적극적으로 식당에 대한 의견을 내지 못했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연말 모임에서라도 이제 속 편한 메뉴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오히려 일반인들도 채식에 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변화된 그 이유가 이제 그 채식 인구가 현재 지금 2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렇게 많아요? 네, 이게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100만 명 이상이 증가를 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채식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채식 제품을 내놓고 홍보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가장 중요한 점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또 과하게 먹지 않는다. 또 간단하지만 건강하게 이렇게 좀 건강을 외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기업들도 덩달아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건강이 최고긴 하죠. 근데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 비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뭐 음식이라든지 식당을 찾기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좀 변화가 생겼나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비건 위주의 식품이 출시가 되면서 식음료 기업들이 뭐 채식 브랜드를 런칭하기도 하고 같이 또 채식 레스토랑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 모임과도 비건 식당이 언급되거나 또 후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늘었는데 그러니까 재료만 조금 변화가 있을 뿐 뭐 맛에는 차이가 없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채식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도 거부감이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그 메뉴나 뭐 구성들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뭐 비건 만두와 같이 뭐 채식 제품을 출시를 했던 간편식 브랜드가 이제 채식 레스토랑을 열어서 뭐 경험을 하게 해주는 등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궁금하긴 하네요. 네. 또 이게 어떻게 내가 채식 제품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이게 건강이나 또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좋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뭐 비건 커피까지 출시가 돼서 뭐 디저트까지도 네, 채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글로벌 커피 브랜드에서는 비건 인증을 받은 커피를 출시를 하면서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식물성 우유까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채식 식품의 개발에 좀 사람들이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실제 비건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방금 전까지는 제가 채식 인구가 많이 늘었다, 뭐 이렇게 얘기는 드렸는데 사실 오랜 기간 채식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는 건 네, 쉽지 않죠. 유행 따라가다가는 실패합니다. 네, 맞아요. 채식을 한 번 이상 해봤다는 응답자의 10% 정도만 내가 채식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또 완전히 바꿨다라는 응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생정보 진행하는데요. 저희 생생정보가 또 원인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고기를 너무 맛있게 소개하거든요. 역시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국내 소비자들은 네, 고기의 맛에서는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 단계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이 생겼던 그 비건 디저트들로 조금 입문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사실은 꾸준한 식습관을 위해서 내가 채식을 한번 해봤다라는 응답들이 좀 있어요. 괜찮죠. 네,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 내가 진짜 채식주의자가 되려면 어렵지 않은 것부터 천천히 바꿔야 하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채식을 한다든지 또 덩어리 고기는 뭐 삼겹살 이런 건 먹지 않더라도 육수나 조미료에 고기가 포함된 것은 또 그래도 섭취하는 식으로 좀 꾸준함을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비자들도 이런 그 내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좀 따르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몇십 년 먹던 거를 하루아침에 절대 못 바꿉니다. 맞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건강, 그것도 자신의 몸에 맞게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적게 먹는 게 트렌드, 소식이 트렌드가 되는 이유가 또 이 채식과 또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좀 연결되는데요. 채식의 가장 큰 이유도 건강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속 편한 식사에 대한 니즈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한 콘텐츠에서 적게 먹는 연예인들의 식사 영상을 올리면서 화제가 돼서 좀 내가 식사를 적게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뭐 한 상을 크게 차려놓고 막 많이 먹는 그런 먹방보다는 나에게 맞게 적당히 먹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맞는 말이죠. 네,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환경 때문에 네, 소식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양껏 음식을 시켰다가 또 우리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아까워요. 네, 이런 잔반 때문에 환경 오염에 좀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조금 시키고 조금 먹는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좋네요. 네, 식재료를 손질할 때 나오는 쓰레기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식생활법 자체를 바꾸면서 양도 적게 먹는 소식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소비자들이 좀 적게 먹으니까 그 제품들, 식품을 마케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오히려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인지 소식하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은 것에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안 먹는 사람들이 뭔데 이렇게 맛있게 먹지 뭐 이런 느낌으로. 네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채식과 소식인데 사실 이런 식습관에 대해서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소식 콘텐츠가 증가를 하는 추세인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콘텐츠의 인기를 위해서 뭐 좀 절식에 가까울 정도로 먹는 것을 좀 제한하는 걸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안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과거에도 또 무리한 다이어트로 또 굶는 게 유행했던 것을 빗대면서 맞아요. 어린 소비자들한테 영향이 갈 수 있다 절대 안 이런 됩니다.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사실 채식이라는 것도 영양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뭐 야채만 먹는 것도 아니고 소식이 극단적으로 절식을 의미하는 게 아닌 만큼 이렇게 좀 알맞게 먹는 여유로운 식습관을 또 지향해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기 그 청소년들 잘 먹어야 됩니다. 이거 잘 먹어야 또 나중에 건강하게 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채식과 소식도 좀 잘 정확한 정보를 보면서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채식과 소식 트렌드 가운데 딱 떠오르는 게 사찰 음식이잖아요. 맞아요. 채식이잖아, 사찰 음식. 네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육류와 인공 조미료를 배제한 또 채식 음식으로 이제 반찬의 가짓수를 줄였다. 이렇게 소박한 음식이라고 정의되는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찰 음식을 주로 메뉴로 하는 식당이 증가하면서 연말 모임이나 이렇게 특별한 날 찾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템플스테이의 목적이 맛있는 사찰 음식을 경험해보기 위함이다라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SNS에서도 쉽게 이 사찰 음식에 대한 언급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또 그 식재료인 농산물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도 않고요. 이제 식재료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찰 음식 체험객 중에는 외국인들도 많아서 이제 국내보다 이렇게 채식이 더 활성화된 해외로의 진출을 위해서 또 사찰 음식을 고유 명사로 만드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연말 모임 메뉴 변화와 함께 채식과 소식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이 소비자들에게 기업들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네, 뭐 많이 활성화됐다고 하지만 아직은 또 희소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채식 식당을 찾는 것이 조금 스트레스라고 했던 맞아요. 채식주의자들이 아직은 또 내가 채식주의자임을 숨기는 샤이 비건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서서히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속 편한 식사를 원하는 것이 좀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메뉴부터 또 채식으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술안주도 요즘에는 뭐 브로콜리나 콩 단백질을 활용한 육포 등도 출시돼서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좀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건강이나 또 환경에 초점을 맞춘 이 식습관 트렌드에 맞춰서 이번 연말에 하루 정도 채식하는 날을 좀 정해서 속편한 하루를 체험해 보시면 어떨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좋지요. 지금까지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속담 퀴즈. 제 얼굴 더러운 줄 모르고 이것만 나무란다 였는데요. 정답은 2번 거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더러운 것은 생각하지 않고 거울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탓한다는 뜻인데요. 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0330번님 정답 거울.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퇴근하면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한 일 있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바로바로 사과해요. 집사람이 영혼 없다고 뭐라 하지만요. 전가요? 5974번님 퀴즈 정답은 거울입니다. 모두가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외쳐봅시다. 9646번님 정답 2번 거울.
남 탓하는 우리 세태를 반성하면서 덕분에라는 아름다운 마음씨로 살아갑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는 0330번님께, 향긋한 모바일 커피 쿠폰 5974번님과 9646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기찬 월요일 함께했던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